2025년 2월 27일 시간의 특징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 보기 전에 장중 특징주 먼저 체크를 좀 해 보도록 하겠는데, 미국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유럽에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서 장 후반이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빅테크 관련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까지만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약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그 실적은 제가 시간의 특징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 어쨌든 장중에는 3%대 상승을 했는데 시간외에서는 혼조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전기차 확인해 보시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경우는 어,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졌고요. 중국 관련주였던 리오토 관련주 10%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샤오펑도 역시 10%대, 14%대 상승을 했습니다. GM과 스탈란티스는 실적 안 좋아서 약세를 좀 보였고, GM은 배당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인투이트,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시간 예상치 상회했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12% 상승을 했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차트가 나오고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관심주로 좀 넣어놨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주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서류를 제출했죠. 그렇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브로드컴이나 밑으로 쭉 보시게 되면 버티볼딩스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암호화폐는 혼조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관련주 전반적인 상승세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번스타인이 알리바바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를 104달러에서 165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인 알리 클라우드의 매출이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프리포트 맥모란 실적 나왔죠.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유틸리티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도 보시게 되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매 유통 쪽이 약세가 좀 이어졌어요. 음식료도 같이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특징 업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함을 좀 해봤고, 양자문은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긴 했는데 지금 SK랑 아이온큐랑 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드론, UAM, 우주항공 관련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게 되면 줌 인포 테크놀로지스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2025년 실적도 역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2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엑손 엔터프라이즈는 어제 언급을 해드렸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안호이저 부시 인베브,
지난 4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맥주 가격 인상에 힘입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거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중국 관련주들 상승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해사이나 그다음에 푸트 이런 종목들이 다 중국 관련주였죠. 그다음에 어제 DOCN 디지털 오션에 대한 얘기도 어제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락하는 업종을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요. 어드밴스 오토 파츠의 경우는 실적 약재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제타 카트 어제 언급을 다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애플로빈이 어제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2%대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큰 특징은 없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달러 제너럴이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외에 기타 확인을 해보게 되면 플라이 와이어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실적 악재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데이는 주당 순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조정 EPS는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우스 컴퍼니는 주택 리모델링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티에서 루멘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뭐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이렇게 아직도 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티에서만 뭐 특별하게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TJX 컴퍼닉스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카바그룹 뭐 며칠 동안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민 브랜즈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약화됐고요. 릴라일리는 27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제소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ODP 오피스 디포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 뭐 계약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크리스피 도넛은 실적 악재였죠. 그리고 콤플런스는 UBS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일단은 3.3% 정도 실적이 더 잘 나왔죠. 그래서 4분기 매출이 밑에 이거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요. 393억 3천만 달러로서 예상치인 380억 5천만 달러로 웃돌았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0.89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컨센서스 0.84달러 상회를 했고요. 2025년도 1분기 가이던스도 약 430억 달러의 매출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인 417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확인을 좀 해볼게요. 차트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150달러가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성장성이 과연 이 정도 될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15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밑에 지지와 위에 상단의 저항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CRM 세일즈포스죠. 세일즈포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주가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간 내에서 4.86% 하락한 293.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언급을 해 드리자면 지금 4분기 매출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거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EPS도 2.61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조정 순이익은 2.78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죠.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기 가이던스는 지금 아, 중간이 물결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결이 없네요. 예상치가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99억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은데 2025년 전반적인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순이익과 EPS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매수는 일단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반기까지 생각을 해서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과거 대비해서 좀 비교를 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 CRM 지금 주가의 상태는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91달러 부근이 지지선이긴 한데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310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291달러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반등은 265달러 전후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여기까지 밀릴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냐 요거는 오늘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 중에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시놉시스 1분기 매출이 14억 6천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 전망치가 14억 5천만 달러잖아요. 그것보다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9달러가 예상치인데 그것보다 높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가 지금 2분기에는 16억 달러였는데 16억 달러 부근까지 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5달러로 지금 시장 예상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2025년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매출액의 사상 최대 실적 2022년 기준입니다. 순이익과 EPS 모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뭐 이거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지지선까지는 다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470에서 575까지 약 한 100달러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0%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박스권으로 일단은 575달러를 상단으로 잡아놓고 만약에 575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625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겠죠. 그럼 이 가격이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베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밑에 안 보니까 뭐 EPS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위에 것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가 25억 8천만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랑 비슷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1.2달러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1.25달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 EBITDA 같은 경우는 7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7억 8천
200만 달러가 예상치죠. 근데 그것보다는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치도 하회가 됐네요. 26억 달러가 일단은 예상치였는데 그것보다 낮은 225억 4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는 1.33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은 매출은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에비타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3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던 게 뭐 2억 7천만 달러 정도 됐는데 그것보단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2024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턴 어라운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EPS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베이 주가는 뭐 2023년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뭐 그거와 다르게 주가는 상향 조정이 됐네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추적을 50달러 정도에서 추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미 많이 올라왔고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약세가 좀 이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적으로 좀 애매하네요. 뭐 이쁜 차트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노우플레이크 예상치가 9억 5,700만 달러인데 그것보다 높은 9억 8,68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전망치가 0.17에서 18달러였는데 0.3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적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 10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년 대비해서 2122% 성장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확대해서 자사 AI 서비스 플래노이크 코덱스 AI의 오픈 AI 모델을 통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순이익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순이익 확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EPS는 흑자 전환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래크도 작년에 연말쯤에 문제가 한번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상장 후에 주가가 계속적인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145달러까지 조정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순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이익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주가 상승하게 되면 195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 195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240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즐런트 테크놀로지 예상치가 16억 7천만 달러였는데 16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조금 나온 거랑 다른데 뭐 반영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상치가 1.12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조정 EPS일 수도 있고요. 일반 EPS일 수도 있어갖고 근데 일단은 뭐 예상치랑 주당 순위 EPS도 역시 부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건 이거겠죠. 이거겠 이거겠죠. 그 4분기 얘기하고 1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연간은 2022년보다는 좋지는 않은데 에비타는 괜찮네요.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순이익 괜찮고요. EPS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지는 않네요. 16억 5,100만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출 가이던스가 16억 3천만 달러로 얘기를 하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다. 다만 순이익과 EPS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나와 있는 게 최근에 나왔던 내용인지 과거에 나왔던 내용인지 요거를 지금 체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이던스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거 기준으로 실적이 전부 다 좋아지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즐런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125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155달러 사이에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박스권 하단에 와서 상단에 파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뉴타닉스 분기 AIR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게 ARR이 뭐냐면 연간 반복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의 매출이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기 전환 사채를 0.5% 금리로 발행을 하게 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억 달러 규모의 신규 리볼빙 크레딧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재무 유동성을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타닉스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수요 증가, 그다음에 기업 고객들의 장기적 협력 강화가 실적 성장을 견인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올해 7번째로 발행되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인덱스 조사에서 기업들이 생성형 AI 도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따른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만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중요한 건 2분기겠죠. 2분기에 좋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연간 실적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EPS도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흑자 전환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 있으면 제 관심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죠. 일단은 시간의 거래에서 12.76%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또 제외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내용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라마운트 글로벌. 일단은 주당 손실을 예상치가 0.12달러인데 그것보다 0.11달러로 순이익을 크게 화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0.13달러가 예상치였는데 적자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매출은 지금 81억 달러가 컨센서스였는데 그것보다 낮은 79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시간에서 1%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적자에서 다시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뭐 2023년, 2023년 4년 적자였는데 2025년에는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죠.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워낙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로 클래스 B입니다. 클래스 B.
그래서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10달러에서 12달러 사이에 그냥 박스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매매예요. 그래서 10.1달러, 10.15달러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11.6달러, 7달러까지 그냥 박스권 매매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12.76%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급등을 하고 있네요.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체크가 다른 게 지금 되고 있어서 1.42달러 2% 하락을 하게 되면서 11.6달러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1.6달러였는데 이게 지금 수치가 좀 다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저는 10.15달러에서 11.6달러까지는 박스권으로 매매를 좀 이어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다음에 텔라닥 헬스 EPS가 0.28달러 적자였죠. 근데 예상치보다 적자폭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액은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6억 3,300만 달러였는데 6억 800만 달러에서 6억 2,900만 달러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그렇게 눈에 띄고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8.5달러까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8.5달러 부근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10달러? 1차 10달러 부근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달러 부근에서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상단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근데 반등이 나왔어요. 너무 급락한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10달러가 저항이 되게 되면 8.5달러까지 조정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장중에 이거는 체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C3AI 부진한 실적으로 8%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분기 총 매출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순이익 2025년, 2026년 다 적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 주가 많이 상승을 했겠죠. 그래서 뭐 주가 하반기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작년 한 해는 뭐 AI 관련된 이슈로 주가들이 테마 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20% 정도 떨어진 20달러 부근에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적자가 계속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AI가 뭐 계속 화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주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인 매매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찾다 보면은 무조건 뭐 한 10개 정도는 있어요. 미국 주식이 뭐 6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없겠습니까? 그런 종목들만 그냥 세팅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스위크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예상치를 10 하회를 했고 15%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자가 지속적으로 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유지가 되고 있죠 적자는. 그래서 수익 그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20달러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참고로 음료 관련주는 여름철 이슈가 좀 돼야겠죠. 그래서 뭐 2023년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1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45달러까지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고요. 지금은 당연히 조정을 좀 받아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 20달러 부분까지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주가 예상을 하게 되면 뭐 23에서 20달러 부분까지는 조정을 받은 거고요. 이렇게 조정 받으면 제가 생각하는 건 단타 매매는 가능하겠죠. 20달러 부근에서 손절가 잡고 반등 나오게 되면 그냥 때리고 정리하는 그런 매매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10개 정도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 특징주까지 다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이게 뭐 미국 특징주 뭐 실적 다 나오고 시간에 거래해서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하냐, 뭐 아무 뭐 이거 듣는 거 아무 이유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갭 하락을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이거를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을 조금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생각에 의해서 이런 시간의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